이교시의 한국시 읽기 217번은 전체는 부분들보다 작다. 최호기 시인의 시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머리에 고카철도를 쓰고라는 최호기 시인의 1월 달에 나온 시집인데 2025년 그 시집의 8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최호기 시인의 시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온 시세계를 소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마지막에 이 장시들이 좀 있었어요. 최우기 시인의 시집에. 그 장시 중에 딱 한 편을 어, 읽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종합판 같은 느낌이 내가 읽는 거죠. 물론 다른 식으로 시라는 게 그 최우기 시인도 말했듯이 이 시에는 입구가 네 개나 있는데 그지? 그 네 개 중에서 내가 읽는 거는 하나의 입구일 뿐이죠. 그래서 어느 현관이든지 여러 가지 현관이 있을 수 있는데 집의 구조가 달라질 텐데 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최우기 시인의 시세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우선 말하자면 최우기 시인의 시 세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장 쉽다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런 길로 보여드리려고 그랬고 마지막에 그 쉽게 쉬운 길을 찾아서 들어온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전체는 부분들보다 작다. 1. 몸이 자물쇠다. 속옷 안으로 쓱 파도가 들어왔다. 맨살에 불쑥 바다 물고기가 헤엄친다. 방긋거리는 입, 겨드랑이 털이 간지럽다. 등에 달라붙는 지느러미가 떼어지지 않는다. 비늘이 젖꼭지에 닿고 몸이 오그라든다. 물고기의 퍼덕임이 복부를 철컥철컥 열어본다. 몸이 열쇠다. 꼼지락거리는 손가락들이 의식을 더듬는다. 열쇠는 쇠에 있다. 몸에 있다. 말하지 않고 쇠는 잠근다. 생각하지 않고 몸을 부르르 떤다. 오한된 몸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작동한다. 자물쇠는 열려 있다. 수평선이 열쇠다. 바다가 하늘로, 하늘이 바다로 넘어간다. 수평선이 몸의 윤곽이다. 아무리 항해해도 수평선은 저 멀리 있다. 여기가 바다인가 하늘인가? 몸이 안개의 입자로 흩어진다. 화공이 아 하고 입 벌린다. 이 어떻게 내가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혀로 너의 입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귀로 너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손끝으로 너의 뺨을 만져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코로 너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나의 몸으로 네가 있는 자리에 너로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오가는 길에서 늘 마주치는 이팝 나무로 나에게 그와의 에, 만남, 욕망의 접촉을 이팝 나무로 느끼게 하고 싶다. 그는 지금 눈앞에 출렁이는 강물로 나에게 그와 마주친 순간의 욕망과 진동을 강물의 진동과 욕망으로 번역해 주려 한다. 세포막의 수액의 욕망이 잎들로 펼쳐지고 꽃들로 피어난다. 우비와 굴곡으로 강물이 통과할 때 망상의 힘이 이돌 저돌을 배회한다. 나, 강물 혹은 나무는 너를 섞고 혼합하며 거기 있다. 너 또한 거기 있는 모든 것들과 교접하며 너로 거듭난다. 3. 나는 다수다. 나라고 뭉뚱그리는 전체는 나의 부분들보다 항상 적다. 스스로 안정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날 때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지?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담장의 돌들에 담장을 쌓던 이의 수십 년 전의 온기가 남아 희미하게 빛난다. 주변에 부스러기로 굴러다니는 돌들은
발 표면에서 발견된 물질의 그림자를 거느린다. 나는 간선도로가 합쳐지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나는 걸음 속 걸음이고 그 위를 기어다니는 반짝이는 풍뎅이, 담장에 돌들이고 발을 품은 물질, 마취된 널브러진 고깃덩이, 간선도로를 기어가는 실루엣이고 헤드라이트들의 얽힘이다. 이보다 많은 여러 인간, 비인간들이 나의 부분들이고 항상 나라는 마대자루는 넘쳐난다. 나는 가수다. 4. 두근거림. 이게 소제목이에요. 기억이 나를 열매인지 일인지 꽃인지 가지인지 알게 하지만 기억은 재미없어. 더 이상 두근거리게 하지 않아. 내가 무언지, 무얼지 알 수 없는 두근거림.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이지. 가지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꽃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이 순간. 공중에 낙하하는 꽃이 나인지, 꽃 없이 공중과 직접 부딪히는 가지가 나인지, 손바닥에 떨어진 꽃을 들여다보고 짓는 미소가 나인지, 기억도 아니고 상상도 미래도 아닌 움직임. 지금이야 행동에 나는 없어. 꽃도 가지도 깨진 열매. 꼭 씨앗이 연결하는 흙알갱이들, 두근거리는 수분들, 두근거리는 개미들, 속삭임들, 힘들, 응축과 파열들, 두근거리는 접속들. 이 전체는 부분들보다 작다에 나는 언제나 이 시를 읽을 때요. 시인의 경험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서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과 현실의 접점이죠. 그걸 찾으면 좀 읽기 쉽게 읽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예요, 나는. 요거. 그러니까 최호기 시인의 시적 상상력과 체험이 시적 상상력과의 접점. 요걸 찾으면 읽기가 좀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내 방법이에요. 시인 체험과 시인에게 체험과 시적 상상력의 접점. 이게 뭐냐면 창작의 출발점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무슨 뭐 드라마틱한 체험이 아니고요. 그 시적 상상력의 세계를 열어주는 체험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오한된 몸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작동한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리면 오한된 몸이 되죠. 오한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오한. 한자로 이렇게 처음 나와요. 몸이 오슬오슬하고 춥고 떨리는 증세예요. 그지? 그러니까 처음과라는 게 낫죠. 아주 너무 힘들면, 어? 너무 힘들면 아마 생각할 틈이 없을 텐데, 어, 오한된 몸은 오슬오슬 떨리지만 아직 그게 뭐라 그럴까, 어떤 때 오한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 어쩌면 기분도 좋죠. 뭐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힘들긴 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고대 어떤 교수님이 나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우연히 만났을 때, 아우, 요새 몸살이 걸려서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 잘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시를 쓸 때가 됐는데, 시를 쓰겠네요. 그래서 부러워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는 못하지만 영혼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그게, 그래서 그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의 차원이 굉장히, 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기인 같으신 분이었는데, 생각이. 음, 그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가 중요한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보안 든 몸은 근대적인 사고와 언어의,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럴까, 억압 상태에서, 자유로, 순간일지도 모른다. 응?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자물쇠는 열려 있다. 그지? 그러니까 자물쇠가 뭐냐면 수평선을 보는 거예요. 수평선이 열쇠다. 요거예요. 응?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그 수평선을 보는 바다를 그 바닷가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억압 상태를 가두면 나라는 자와 그 바다라는 그 자연하고는 대립돼 있죠. 그러니까 어, 자아와 근대 자아와 자연은 공간적 부분 사이로 자연스럽게 대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자물쇠가 잠겨 있다는 거고 말할 수 있다. 무슨 자물쇠요?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근대 지배하는 사람들은 시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억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물쇠가 열리면 큰일 나니까. 수평선이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게 열쇠인 이유는 바다가 하늘로, 하늘이 바다로 넘어간다. 즉, 다시 말해서 수평선은, 수평선은 우리가 바닷가 가서 제일 맨날 보면 수평선을 보죠. 왜요? 바다와 하늘이라는 공간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경계선. 수평선을 보면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까지가 하늘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수평선의 기능은 그거 같아요.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구분이 없어지고 이게 다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앞을 보면 좀 쉬워요. 몸이 자물쇠다. 몸이 옛날에 자물쇠였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때 몸이 자물쇠다는 뭐냐면 보안된 몸이 보안 들기 전에. 그지? 이 전에 몸은 자물쇠였던 거야. 그지? 보안 들기 전에 몸은 자물쇠였던 거죠.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안이 들면서 몸이 열리면서 그 어떻게 됐어요? 몸이 열리니까. 속옷 안으로 쓱 파도가 들어왔다. 으추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죠? 속옷 안으로 쓱 파도가 들어왔다. 몸이 오한이 났을 때 설명을 이렇게 멋있게. 최욱이 시인이 보통 기교가 보통 수준의 시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설명해요. 그지? 그리고 그거 한 줄로 쓴 게 아니라 쫙 쓴 거 보세요. 한번 나중에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오한이 걸렸을 때, 이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최욱이 시인만큼 쓸 수 있는지, 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살에 불쭉 바닷물고기가 헤엄쳐, 추워,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추운 게 아니죠. 속원안으로 파도가 들어오고, 맨살에 불쑥 바닷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고, 그 바닷물고기가 왔고, 빵끈거리는 입이 닿는 거죠. 여기저기, 그쵸? 입에 서 이렇게 뽀뽀하듯이 닿는 거예요. 겨드랑이 털에도 닿는 것 같고, 등에 달라붙은 지느러미가 떼어지지 않는 것 같고, 비닐이 젖꼭지에 닿고 몸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의 퍼덕임이 복부를 철컥철컥 열어본다.
아주 오한된 설명에 교과서에 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문제 뻔하죠. 이건 뭐냐? 몸에 오한 들었다. 그죠? 수능 시험에 내기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보여준다.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서 내기 힘들죠.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몸이 열세다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이때 몸이 열세다는 건 뭐냐면 이런 오한 때문에 근대의 이분법적 공간 대립 논리가 부서지면서 몸이 열리면서 몸의 자물쇠가 풀리면서 몸이 정반대의 기능, 열쇠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거 이번에는 거꾸로 그죠? 그 몸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이 옛날에는 자물쇠였는데 근데 그게 뭐라냐면 꼼지락거리 손가락들이 의식을 더듬는 거죠. 의식. 응? 기존의 의식 갖고 있던 근대적인 의식의 세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회의하게 하는데 그건 오한이 더 아프죠. 심하게 아픈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음, 이 육체가 온전해서 응? 물질 세계 속에서 자립적인 응? 자립적 정체성을 또는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응? 기존에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거나 일하거나 뭐 그랬던 거 있죠. 그런 기존의 의식 세계가 무의미해지는 걸 느껴요. 그죠? 우리가 그러죠. 기존의 의식 체계에 관한 회의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너무 심하게 보완을 경험하면 삶 전체의 의미를 점검하게 되고 지금까지 근대적인 의식 세계, 의식 체계 중심의 삶이 과연 진짜였는지 거듭해 보는 거지. 이제 열쇠는 쇠에 있다, 몸에 있다. 열쇠라는 건 쇠, 사람한테는 몸이죠, 몸. 그죠?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열쇠라고 그러지만 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쇠. 그지? 쇠가 중요한 거죠. 몸. 지금 몸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모아의 경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왜 여는 게 중요한 게 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는 행위의 장소가 체험의 현장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한데 그게 진짜로 새로운 밝은된 담론의 길을 열어준다. 열어주는데 그건 근대적인 언어 체계로 음, 말해지지 않은 자물쇠의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릴 수가 제대로 안 잠긴 거죠. 응? 자물쇠가 그게 제대로 잠긴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쇠는 잠근다는 거예요. 잠겼는데 그게 기존에 그 제대로 잠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잠근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몸을 부르르 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몸을 부르르 떨 때 얼마큼 조금 부르르 떨어지기 생각 안 하잖아. 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까 보완된 몸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작동한다. 이렇게 말한 거. 근데 자물쇠는 열려 있죠. 그리고 그 자물쇠는
열려 있는 그 열쇠는 뭐냐면 수평선이라는 거예요. 수평선이 열쇠 중에 하나예요. 수평선은 천지죠. 자연의 핵심이잖아. 바다, 하늘과 바다 전부 그거잖아. 땅, 하늘과 바다가 어떻게 보면 전부죠, 자연. 그러니까 수평선이 뭐야? 몸의 윤곽이라는 거야. 응? 수평선이 몸의 윤곽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몸의 구분이, 몸의 구분이 근대 단문에서 있듯 내부와 외부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특히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더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수평선 같은 거죠. 그죠? 어디까지가 몸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구별하지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악착같이 구별해 왔던 게 근대 담론이에요. 체육 시간이 따로 있었죠. 다 체육인데 아는 모아하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 체육 시간 되게 웃기는 거예요. 모아하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남은 시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잖아. 손 움직이고 팔 움직이고 손 연필로 쓰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리 항해해도 수평선 저 멀리 있다. 여기가 한 바다인가 하늘인가? 그죠? 구별이 안 된다고. 당연히 구별이 안 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몸은 안개의 입자로 흩어진다. 허공이 아하고 입 벌린다. 무슨 소리예요? 몸이란 육체가 근대 감론에서처럼 육체는 물질이죠. 감론에서처럼 생각, 이념의 외처럼 공독된 객관적 대상이라기보다 왜냐하면 어, 사망, 결국 죽을 못할 인간의 몸을 생각해보며 영원히 있다면 영으로 그리고 남을 뿐이고 육체는 원소로 그지? 다음에 원소가 원소로 되돌아갈 힘이기 때문에 어디가 구별이 되냐고 구별이 없지 응? 악취까지 구별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몸은 안개의 입자로 흐린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 허공이 아하고 입 벌린다는 거야 이 허공이 아하고 입 벌린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동양 방송사상의 응? 공사상 응? 사상을 바탕 영성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한 큰 일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식 시인들은 이거를 알기가 힘들죠. 그죠? 이걸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그러니까 이거까지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서양 상상력도 시적 상상, 서양의 시적 상상력도 이 지점까지는 도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 내가 동양의 영성사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는 건 이 부분에 도달하는 게 이제는 성취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도달하는 게 모더니즘이나 1890년, 1920년의 모더니즘이나 196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리즘에서 이 아니라 아니기에
그거는, 그건 너무 옛날이에요. 그건 아니기에. 이제는 성취가 아니라, 응? 그것을 넘어서서 밝은대 시대의 공통 담론을 구축하는, 어떻게 구축해요? 이런 영성사상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상상력의 틀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니까 동양의 어? 시적 상상력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읽고 있는 최욱의 시인의 인간 존재가의 창조이라는 김유재양 등에 대한 기후제약뿐만 아니죠. 어? 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허공이 아고 이뻐진다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두 개가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 내가 다른 설명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서양 철학전통이 왜 모더니즘부터 다 그랬어요. 왜? 근데 담론이 힘을 잃었는가? 왜 집중한다면 하였다면 지금 어? 무역전통이 이제 왜 그게 그렇게 됐지 하고 그런 게 주로 있었어요. 응? 그거 좋다고. 그렇지만 지금 근대에서 근대로 혁명적 시대 전환을 하는 그래서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팔근대 담론이 응? 그러니까 팔근대 정치, 경제, 문화와 교육 등 삶의 현장에서 팔근대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실질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는 바람에 온갖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응? 응? 어떻게 how 라는 실질적인 실천 방법론에 관한 검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되게 여기 보면 다 어떻게죠? 어떻게 죠? 6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요거예요.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건 뭐하고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뭐랑 반대말이냐면 어떻게 내가 너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근대 담론의 근대 자아 중심, 그지? 사상에 대한 정면 부정의 선언인데,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에서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자아가 비인간 존재와 공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건 안 중요해요. 이는 자아중심주의로 인으로 차라리 피해, 차라리 피해야 할
태도이며, 이고, 뭐냐면, 태도이고, 응? 어떤가요?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가 중심이 되는, 응? 세상이 되어야 나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왕창 바뀐 거죠? 근데 이게요, 비인간 중심만은 아니에요. 이걸 사람의 노래라고 한다면, 그지? 뭐예요? 영적인 수준 차원까지 가는 진정한 사랑의 노래라는 점에서, 어? 그지? 점에서 뭐예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경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뭐도 있어요. 이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죠. 뭐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응? 연인 간. 이게 안 되면 자녀의 눈으로, 아이의 눈으로 보지 않는 교사와 부모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이라고 말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응? 너는 지금 배고플 거야, 먹어. 너는 지금 배 안 고플 거야, 안 먹어도 돼. 말이나 되냐고. 그지? 말이나 되냐고. 응?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폭력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의 혀로 너의 입을 맛볼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너의 귀로 너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내가 너의 손끝으로 너의 뺨을 만져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코로 너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다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나를 주어로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목표야. 그렇지만 나를 주어로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뭐냐면 어떻게 내가 나의 몸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 널어 있을 수 있을까? 그지?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응? 이게 사랑인가요? 근데 그게 여기서는 이게 사람의 모습, 그지? 인간관계로, 인간이니까, 응? 사람이니까 사람의 그 관점에서 어, 영적 교류를 설명하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인간 존재와의 공존이란 인류의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중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가 오가는 길에서 늘 마주치는 이팝나무 내가 사진을 하나 보아 이팝나무를 그 사진을 찍어 왔어 이거예요. 이팝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가 끝인지가 없죠. 그치? 끝이 특징이 그거예요. 어디가 공간이고 어디가 나무인지 경계선이 뭐예요? 그치? 그게 이팝나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주치는데 이팝나무가 이게 내가 어디까지가 나고 그지? 어디까지가 나무인지 어디까지 꽃이고 어디까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게 이보세요. 너가 아니라 뭐예요? 그와의 만남과 음악의 접촉이죠. 이 나가 아니에요. 이제 그예요. 그러니까 나나 그나 같은 거죠. 여기서 뭐예요? 나하고 그가 나
너, 그 이렇게 되죠. 그죠? 라는 등식. 그지? 나, 너, 그라는 등식이죠. 그래서 그와의 만남과 욕망의 접촉. 그걸 뭐 입합나무로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입합나무인지 그 나무가 다른 소나무 같은 건 그 가지까지 다 명확하잖아요. 구분이 공간과 나무의 구분이 명확하죠. 근데 이번은 깊이 입합나무를 꽂혔을 때 보면 그게 입합나무의 매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 또 그게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눈앞에 출렁이는 강물. 그죠? 강물일 수도 있죠. 뭐 갖고 생각이 나요, 이거? 어, 양자역학. 양자역학? 뭐예요? 어, 존재는 관계이고, 어? 관찰자가 이을 설명하려고 할 때만, 설명하려면 할 때만 입자처럼 행동하는. 양자역학 한마디로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는 관계일 뿐이라고요. 파동일 뿐이에요. 근데 설명하려면 입자처럼 설명을 하는 거. 우리는 언어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지? 이거는 왜냐하면 설명하는 게 인간 언어, 언어로 설명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출렁이는 강물 같은 파도 같은 거죠. 파도 같은 거란 말이야. 파동이라고 그랬잖아. 파도이고 관계지, 강물이지 뭐. 나는 그와 마주친 순간의 욕망과 진동을 뭐, 강물의 진동과 욕망으로 번역해 주려 한다는 거야. 누가 번역해요? 시적 상상력. 그지? 이 시적 상상, 시인이 왜 시를,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 밝은대 시대 세계관 창조의 핵심 이기. 어? 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림 문자를 말로 표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설명을 계속 해줘요. 그 여기서 내가 이거 고른 이유는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여기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포막의 수액의 욕망이 수액에도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만 욕망이 있는 게 아니야. 수액의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잎들로 펼쳐지고 꽃들로 피어나고 또 구비와 굴곡이 강물을 통과할 때 망상의 힘이 강물의 망상의 힘이 이돌과 저돌을 배회한다는 거야. 그게 뭐야? 나, 강물, 나무, 너, 그지?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그하고가 막 섞여 있어요. 나가 사람, 동물, 나무 막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 그래서 뭐라고 썼어? 나 강물 혹은 나무라고 썼잖아. 아예. 그죠? 그 나가 여기서 나라고 그랬지만 앞에는 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시작할 때 이 문장 시작할 때만 이 이연을 시작할 때 시작 말해요. 어떻게 내가 갈 때 사람이었겠지 눈으로 어쩌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나 너는 강물과 나무고 너를 섞고 너는 누구야? 몰라. 그냥 앞에 있는 존재야. 왜냐하면 섞고 혼합하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연히 있는 거야. 거기 우연히 있는 거는 존재로 있죠. 그렇지만 존재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파동이었으니까. 원래는 파동이었으니까. 응? 원래는 파동이었으니까 혼합하고 존재는 원래는 다 파동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현실태로 나타날 때는 입자처럼 존재를 가진 척하고 응? 거기 있는 거야. 응? 양자역학이 그런 거잖아. 그지? 그게 이제 강물이든 나든 뭐 나무든 또 마찬가지. 너 또한 거기 있는 것과 교접하며 너를 거듭난다. 똑같죠? 혼합하며 거기 있다나 교접하며 거듭난다나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 반복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설명이 돼요. 나는 다수다. 이때 왜 나는 다수냐면 근데 자아는 어, 독립 주체성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가졌다고 여겨졌지만 그런 건 환상이었을 뿐이고
무슨 존재든 전부 다 하동으로 관계이니까. 그지? 그럼 관계니까 내가 어디 하나냐고. 그지? 요거는 독립 주체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요 말에 빠진 말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의. 근데 자아는 그게 빠진 거야. 그지? 싱글, 원, 독립 주체.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다수다. 그지? 그 나라고 뭉뚱그리는 전체. 이게 뭐야? 근대가 말하는 근대자아죠. 또는 근대자하고 물질이고 어떤 거지. 근데 그거는 나의 부분들보다 작다. 여기서가 이제 3년의 중요한 거야. 왜 나는 부분들보다 작냐? 그거지. 그 설명을 지금부터 할게요. 스스로 안정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날 때 나는 어디 있지? 나는 누구지? 그런다는 거야. 그게 뭐야?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뭐다? 사실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는 사실은 없다는 그, 그 공포스러운 현실을 자각하면 이제 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과학자들이 몸을 뒤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학자들은 철학계에서는 나를 찾을 수 없어서 나라는 자아를 두뇌와 같다고 치고 연구하면서 그래서 AI가 뇌신경망, 뇌신경망을 모방하여 창조되었. 이는 근대적인 골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의 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참 의심스러워요. 근대 과학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왜 이게 그게 아니라 나를 뭉뚱그린 전체가 아니라 다른 거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담장의 돌들의 담장의 돌들을 보는 거예요. 제주 같은 데 가면 담장의 돌들 있죠. 전라도도 가도. 담장을 쌓던 이의 수십 년 전의 온기가 희미하게 빛난다. 이걸 보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담장의 돌이란 공간적인 존재에서 오를 것. 시간을 차원을 읽어내는데 이는 이런 시간의 차원을 읽어내는 거는 근대 과학에서는 없어요. 실험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근대 과학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그지? 기니까 설명이 길지 모르니까 여기다 쓸게요. 공간의 차이, A와 B의 구별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과학의 사고, 체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영역인데, 음? 데리다가, 자꾸 데리다가 차연이라는 차연, 차이 플러스 지연이라는 개념으로 근대 사고 체계의 틀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 차이라는 근대적인 사고 방식의 시간적 지연이라는 차원을 포함하는 어? 길을 열어 보였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담장을 둘러싸던 이 수십 년 전의 온기, 이거를 읽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시간 속에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최욱이 시인이 8군데의
시적 상상력은 근대적인 공간, 즉 담장의 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에, 같이 있는, 그것에 포함된 시간적 차원을 이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교사학자 같이 수십 년짜리 온기를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변에 부스러기로 굴러다니는 돌들, 그 담장 옆에 있는 돌들이죠. 그 돌들엔 뭐가 있어요? 달 표면에서 발견된 물질의 그림자. 지오기진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달 표면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옛날에 지구가 형성될 때 수억 년 전이죠. 수십억 년 전에 지구가 형성될 때 달과 같은 달이 지구의 파편으로 떨어져 나간 게 떨어져 나갔지만 그렇지만 중력으로 지구의 중력에 너무 크게 커서 붙들려 있는 과 같은 물질이니까 달의 돌이 지구의 돌과 같지만 시간적 차이, 지연의 관점에서 같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질의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야. 그림자는 시간이 물질의 그림자고 시간적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림자는 햇빛이 비치고 그 뒤에 가는 거니까 시간적 차원이 들어가죠. 햇빛이 비치고 이렇게 되니까 시간적 차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선도로가 합쳐지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근데 자, 나는 하나의 종합 개념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게 나라는 결정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근데 사고 칩에는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이게 식민제국주의가 어? 지배자는 사람이고 이 지배자는 국민이니까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국민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식민 지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왜 와 있냐고. 왜 와서 지배하냐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근데 와서 그랬잖아요. 뭐 당당한 것처럼. 뭐가 당당해 도대체, 그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걸음더미 속의 걸음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른 똥막대기라는 마른 똥막대기 화두로 생각나게 해요. 선불계 화두죠. 선불계 화두가 있는데 뭐였을 것 같아요? 어, 무슨 소리냐면 어, 화두가 있는데 이게 말하면 제자들이 온갖 곳에 다 물어본 거야. 근데 이제 옛날에는요 그거를 씻는데 화장실에 막대기로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약간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화장실에서 대화인데, 응? 그러니까 제자가 뭐예요? 깨침에 길을 모르니까 스승이 예, 한마디로 대답한 유명한 것인데 바로 최후의 지인이 이런 동양 영성사상의 일을 어, 채택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는 걸음 속 걸음이고 그지? 그게 많은 똥막기에 뭐가 달라? 또 그 일을
반짝이며 기어다니는 풍뎅이죠, 뭐. 어? 그 위를 다니니까. 그리고 뭐야? 담장에 돌들이고. 그죠? 또 팔을 품은 물질이고. 그렇게 따지기 어떻게 돼요?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의 양상들이. 그죠? 아주 많죠. 그런 양상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폭발해요. 이런 설명이 그 뒤에 쭉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마취된 널브러진 고기 덩어리. 그죠? 간선도로를 기어가는 실루엣이고 헤드라이트의 얽힘이고. 그죠? 이보다 많은 여러 인간, 비인간들이 나의 부분이고. 그래서 비인간 뭐예요?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이라고. 항상 나라는 마대자루는 넘쳐난다는 거죠. 난 하나가 아니야. 나는 뭐야? 나는 다수다. 비인간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뭘로? 영적으로. 이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영적 차원을 생각한다. 영적 차원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영적 차원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상식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에 두근거림. 두근거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근거림이 뭐예요? 맞아. 무슨 소리예요? 어? 상대의 존재에 대한 뭐예요? 정성의 영적 차원을 인정하는 사랑은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정함이라고 말 안 하고 두근거림이라고 말했어요. 훨씬 더 직접 뭐랄까 직접적이죠.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두근거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는 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질문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우월하든지 자문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근거리 없는 사람은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말하면 근거림이 있다면 다시 말한 이것이 항무지에서 항무지라는 시에서 말한 S 인라이트를 알지만 죽어있는 굉장히 될 것이라는 거죠. 두근거림이 없으면 그 끝난 거예요. 여기 설명을 해요. 그 두근거림이 뭔가. 기억이 나를 열매인지 잎인지 꽃인지 가지인지 알게 하지만, 그지? 기억은 뭐예요? 자아의 기억이죠. 자아의 기억은 내가 세상 속에서 열매로 성공했는지, 일부만 성공한 잎인지, 스타처럼 꽃인지, 예능 스타처럼 꽃인지 등을 어, 확인시켜 주시면, 어? 그건 자아의 기억이죠. 무슨 자아의 기억? 근대 자아의 기억이라. 그죠? 나 학교 다닐 때 꽃이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또는 나는 열매였어. 난 상도 많이 받았어. 좀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뭐라고 단호하게 말하냐면 알게 하지만 기억은 재미없어. 재미 중요한 말이에요. 재미. 나는 재미란 말 되게 좋아해. 내 시집, 첫 시집에 이승훈 선생이 시 해설해서 쓰는 필자가 쓰는 내가 필자라고 그러죠. 필자가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많은 표현들이 재미,
재미라고 했는데, 답이. 그래서 뭐 그런다고 내가 이승재 선생한테, 아, 이 책은 재밌어요. 그랬다고. 어? 그 신기했나 봐요. 그 중요해가 아니라 재밌어요. 그랬다고. 근데 재미가 중요하다고요. 재미없으면 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냐? 그건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거든요. 두근거리지 않게 하고 재미가 없으면 그럼 왜 하는 건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왜 하세요? 그 도대체 먹고 살 수 없어서 사실 참고 해야 되는 건 모르지만 내가 무엇인지 무엇일지 알 수 없는 두근거림. 그치? 불안과 두려움. 그거 좋은 거라고. 그게 지금 이 순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응? 그리고 이게 얼마나 동양적인지 그 증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만 딱 찾았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에크하르트 톨레. 이 톨레라는 사람이 에크하르트가 어, 마이스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존경해서 에크하르트 존경해서 이름을 에크하르트 바꾼 거예요. 나는 서양 영성사상과 천주교라는 동양 영성 사상이 서로 회통함을 확인하고 이 교수의 힌두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음, 연재 시를 읽고 있습니다. 시리즈에서 사실 읽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에카르트 톨레는 누구냐면 1960년대 미국 히피 운동이 인도의 힌두교 선생님 그들의 직접적인 어, 받았고 받았고 그게 어, 이런 저서들로 남아 있었는데 책을 다시 부활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왜 부활하는지는 아시겠죠? 세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1960년대 못했던 일을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카르트 톨레가 동양서양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양사상의 중심이죠. 모든 구조물은 불안정하다라는 소제목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있는데 그 구조 중에 하나 읽어보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물질일지라도 모든 구조물, 모든 형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양자역학이나 동양 영성사상이랑 똑같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평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그 영성사상의 전부가 이거예요. 자기 안에 성상을 초월한 차원에 눈을 뜨는 거죠. 뭐야? 영성의 차원이죠? 그것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는 이게 불교 얘기 같지만 예수도 그랬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영성성이 만나는 지점을 이미 60년대에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내가 무엇인지 무엇일지 알 수 없는 두근거림,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살면 당연히 불안과 두려운 거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낙하하는 꽃이 나인지, 그지? 꽃 없이 공중과 직접 부딪히는 가지가 나인지, 이건 뭐예요? 장자의 호전몽을 연상시키죠? 호전몽. 그러니까 내가 꿈꿨는데 꿈을 꾸는 나비 꿈을 꾸는 장자인지 장자 꿈을 꾸는 나비인지 그거죠? 응, 똑같죠? 그거랑 공중에 낙하하는 꽃이 나인지 끝없이 공중과 직접 부딪히는 가지가 나인지 손바닥에 요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선불교의 화두 중에 내가 좋아하는 화두인데 절벽에서 끝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대한 어, 어, 암기가 여기 있어요. 그치? 꽃이 떨어진단 말이죠. 아름답지만 떨어지잖아. 우리도 그렇다고 생명을 받아서 아름답지만 어?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죽음을 향해서. 그치? 그래서 그게 아직 떨어지는 건지 꽃이 난지 아니면 아직 붙어 있는 공중과 직접 부딪히는 가지가 난지 그치? 아직 살아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우리는 중간 삶 속에 있으니까. 또 손바닥에 떨어진 꽃을 들여다보고 짓는 미소가 난지 그치? 기억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 상상도 미래도 아닌 움직임 그치? 기억도 상상도 미래도가 다 뭐예요? 근대적인 응? 근데 담론에 의존하는 우리는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됐잖아. 뭘 다 외우고 그랬죠. 쓸데없는 거였다고 다 생각해보면. 상상도. 이때 상상은 뭐야? 그런 근대적인 상상이죠. 그치? 미래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야? 지금이야, 행동에. 그러니까 현존재. 현재만 생각하면 영상사들은 그걸 알려 주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음, 나는 없어. 그래요. 나는 없어. 그죠? 근대적인 나는 없다는 거지. 꽃도 가지도 깨진 열매.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꽃도 가지도 다 필요 없어. 속씨앗이 연결하는 흙알갱이들. 그죠? 두근거리는 수분들인지도 몰라요. 두근거리는 개미들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속사민들인지도 몰라요. 흔적. 그죠? 그래서 데리다가 뭐라 그러냐면 데리다가 언어가 아니라 흔적을 말한다고. 언어가 아니라 흔적이라고. 흔적. 트레이스. 그지? 언어처럼 뚜렷한 게 아니라 흔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인데 그 힘들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 설명하면 하나 없을 거예요. 힘들이 뭐냐면 응축과 파열들이란 말이죠. 힘들하고 응축과 파열들은 잠깐 설명하면 요새 그뭐 저 뭐야 쿠데타 때문에 그 계엄령 때문에 계엄령을 둘러싼 정치학적 세력의 힘들 근대적인 정치학인데 탈근대 정치성은 어? 뭐예요? 그 힘이 아니라 의 존재가 아니라 관계. 응? 어떤 관계? 어, 공직과 하야라는 협상.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혼란이 우리나라의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 이래야 이렇게 탈근대적으로 관계를 생각해야 뭐가 가능해? 두근거리는 접속들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야 희망과 행복이 있을 수 이때 희망은 절대적이지. 절대적. 그리고 과격한 어? 희망과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근거리는 접속들이 없다면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전부까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전체는 부분들보다 작다. 최후기. 이때 전체는 근대적인 물적 전체죠. 설명을 하나 지나겠다. 근대적 물적 전체고 이건 뭐예요? 할근대죠? 영적 부분이죠. 어, 설명이 밑에서 없어서 자세히 없어서 제목만 있고 한 번만 더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죠. 좀 더까지 좀 끝내겠습니다. 전체는 부분들보다 작다. 채우기 1. 몸이 잠을 쇠다.
속옷 안으로 쓱 파도가 들어왔다. 맨살에 불쑥 바닷 물고기가 헤엄친다. 방긋거리는 입, 겨드랑이 털이 간지럽다. 등에 달라붙는 지느러미가 떼어지지 않는다. 비늘이 젖꼭지에 닿고 몸이 오그라든다. 물고기의 퍼덕임이 복부를 철컥철컥 열어본다. 몸이 열쇠다. 꼼지락거리는 손가락들이 의식을 더듬는다. 열쇠는 쇠에 있다. 몸에 있다. 말하지 않고 쇠는 잠근다. 생각하지 않고 몸을 부르르 떤다. 오하는 몸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작동한다. 자물쇠는 열려 있다. 수평선이 열쇠다. 바다가 하늘로, 하늘이 바다로 넘어간다. 수평선이 몸의 윤곽이다. 아무리 항해해도 수평선은 저 멀리 있다. 여기가 바다인가 하늘인가? 몸이 안개 입자로 흩어진다. 허공이 아 하고 입 벌린다. 2. 어떻게 내가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혀로 너의 입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귀로 너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손끝으로 너의 뺨을 만져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너의 코로 너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나의 몸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 너로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오가는 길에서 늘 마주치는 이팝나무로 나에게 그와의 만남과 욕망의 접촉을 이팝나무로 느끼게 하고 싶다. 그는 지금 눈앞에 출렁이는 강물로 나에게 그와 마주친 순간의 욕망과 진동을 강물의 진동과 욕망으로 번역해 주려 한다. 세포막의 수액의 욕망이 잎들로 펼쳐지고 꽃들로 피어난다. 구비와 굴곡으로 강물이 통과할 때 망상의 힘이 이돌저돌을 배회한다. 강물 혹은 나무는 너를 섞고 혼합하며 거기 있다. 너 또한 거기 있는 것과 교접하며 너로 거듭난다. 3. 나는 다수다. 나라고 뭉뚱그리는 전체는 나의 부분들보다 항상 작다. 스스로 안정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날 때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지?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담장의 돌들에 담장을 쌓던 이의 수십 년 전의 온기가 남아 희미하게 빛난다. 주변에 부스러기로 굴러다니는 돌들은 발 표면에서 발견된 물질의 그림자를 거느린다. 나는 간선도로가 합쳐지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나는 걸음더미 속 걸음이고 그 위를 기어다니는 반짝이는 풍뎅이, 담장에 돌들이고 발을 품은 물질, 마취된 널브러진 고깃덩이, 간선도로를 기어가는 실루엣이고 헤드라이트들의 얽힘이다. 이보다 많은 여러 인간, 비인간들이 나의 부분들이고 항상 나라는 마대자루를 넘쳐난다. 나는 다수다. 4. 두근거림. 기억이 나를 열매인지 잎인지 꽃인지 가지인지 알게 하지만 기억은 재미없어. 더 이상 두근거리게 하지 않아. 내가 무엇일지 알 수 없는 두근거림,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이지. 가지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꽃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이 순간. 공중에 낙하하는 꽃이 나인지, 꽃 없이 공중과 직접 부딪히는 가지가 나인지, 손바닥에 떨어진 꽃을 들여다보고 짓는 미소가 나인지, 기억도 아니고 상상도 미래도 아닌 움직임. 지금이야. 행동해. 나는 없어. 꽃도 가지도 깨진 열매. 속씨앗이 연결하는 흙 알갱이들. 두근거리는 수분들. 두근거리는 개미들. 흑삭임들. 힘들. 응축과 파열들. 두근거리는 접속들.